올해 81권째로 읽은 책이다. 이 책에도 역시나 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나 신문 스크랩한 것들, 나의 이런저런 끄적임이나 일들, 관리비는 영수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붙어있다. 나중에라도 이 책만 되쳐보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책을 읽었으며 어떤 기사에 관심이 있었는지 등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이란 코너에 내가 꿈꾸는 성공의 마지막 퍼즐이란 글이다. 남들이 말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성공의 마지막 퍼즐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오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유언 에세이 쓰기라는 글이다. 요지는 당신이 93세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쓰듯 유언 에세이를 작성하라는 거다. 유언 에세이는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우리는 바쁜 오늘에 쫓겨 중요한 감정과 관계를 뒤로 미룬다. 언젠가 말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유언 에세이는 바로 그 언젠가를 눈앞으로 가져오는 글쓰기다.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한다. 첫째,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인지. 둘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셋째, 돌아왔을 때 내 삶은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유언 에세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한 지침이 된다. 93세에 나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엄격하다.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오늘을 더 진심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을 미리 써보는 일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연습이 될 것이다. 역대 일본 실사영화 흥행 1위인 국보에 관한 기사다. 이 영화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붉은 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김진지 작가의 글이다. 동지는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다. 긴 밤 어두운 창문에 대비치는 얼굴을 바라보듯 나의 올해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기 좋은 시간이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나는 올해 무엇을 심고 키워보자 했는지, 여름에 떼약볕과 소나기 아래서 그것은 잘 자랐는지, 기대한 만큼의 가을 거지가 있었는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계절은 순환하며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가장 긴 밤의 끝에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듯이 한 해의 끝은 곧 출발점이 된다고 쓰여있다. 올해 유튜브를 심고 키워보고자 했는데 잘 자라지 못했고 당연지사로 기대한 만큼의 가을 것이도 없었다. 계절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니 멈추지 말고 내년에도 계속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말송진 우버택시 코리아 총괄의 당신의 인생 훈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다. 나도 나에게 묻겠다. 나는 내 인생의 훈장을 뭘 삼고 싶지?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내 무덤에 어떤 훈장을 가지고 가지? 골프 이글패? 회사 직위가 적힌 명함? 통장? 자동차 키? 내 무덤에 갖고 갈 물품은 나중에 누군가가 발굴했을 때 이곳 주인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둘 줄 증표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나다움을 말해줄 수 있는 증표가 중요하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훌륭한 훈장이다. 나는 삶의 어떤 훈장들을 쌓으려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나한테 의미 있는 삶의 훈장들을 남기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삶의 방향성도 재점검해본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알차게 살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내 훈장은 뭘까를 정말 한참 생각해봤다. 독서, 멈추지 않는 도전? 이런저런 지역에 대한 소개도 있고 지역 명소에 대한 소개도 있다. 명상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행위구나. 명상은 알아차림이구나. 알아차림의 경지에 오르면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삶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네.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호재 씨에 대한 기사도 있다. 인간자연생명력 연구소장인 서광원의 자연과 삶 코너 글들도 정말 곱씹으며 읽을 만한 글들이 많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칼럼니스트다. 이 글을 보니 연말에는 늘 아쉬움과 좌절이 남고 무엇 하나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앞날이 점점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건 나만이 아닌 것 같다. 조금 위안이 된다. 크크크. 이 글을 보니 오래전 유머가 생각난다. 학사를 취득하고 나면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그러다가 석사를 취득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자기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엄청 불안하다지. 그러다가 박사를 취득하고 나면 위안이 된다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6명의 전직 대통령과 법정 스님, 이건희 회장, 이맹희 회장, 방송인 송해, 탤런트 여운계 씨 등 유명인 수천 명의 장례를 주관해온 장의사 유재철 씨에 대한 기사도 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아쉬움에 인상을 쓰고 주먹을 꽉 쥐고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떠날 때 주먹 펴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현재 충실하고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란강복의 주말의 철학이라는 코너엔 로마 제국 전쟁터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대한 글이 쓰여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두라. 나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하나던가. 너에게 닥친 일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라. 하늘에 울리는 천둥번개를 내가 어찌할 도리는 없다. 무너지기 직전인 건물을 견실하게 만들 방도도 당장은 없다. 하지만 내 정신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내버려둘지 이를 이겨내고 의연하게 상황에 맞설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나에게 닥친 온갖 고난은 내 영혼이 더 담대하고 강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금 닥친 시련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주가 던져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이겨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적과 싸우기 앞서 내면의 성체부터 단단하게 싸우라 한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있다. 요즘 들어 읽는 힘이 떨어진 건지 장문의 글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단문을 읽는 게 편안하면서도 눈에 잘 들어온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진흙 속의 보석, 자양강장제라는 연근에 대한 기사와 연근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한 레시피가 있다. 이런저런 나의 끄적임들이 보인다. 유튜브 재료로 사용하려고 스크랩했다가 포기한 신문기사들도 붙어있다. 영어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졸업식 축사 원문도 붙어있다. 춤 뮤지컬 렌트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 청춘이란 나이가 좀 많아도 마음속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떠올릴 때 설렘이 깃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번쯤 더 도전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청춘이란다. 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오늘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삶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청춘임을 이 뮤지컬은 일깨운단다. 현고도연의 문화사롱도 내가 자주 스크랩하는 파트다. 영국 시인 러디언 키플링은 만약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내 탓이라고 비난해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시작하는 시 만약에서 역설했다. 승려와 재앙을 만나고도 이 두 사기꾼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네 일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도 낡은 연장을 들고 허리 굽혀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서민과 어울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왕들과 함께 거니면서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 시는 키플링이 12살 아들에게 준 것으로 B씨의 가장 사랑하는 시 1위에 2번이나 뽑혔다. 위대한 교훈의 이면에는 인간의 결정과 한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우리는 대부분 겉보기에 강한 듯해도 실상은 약하기 짝이 없는 타인의 후예가 아닌가. 5세기 전 셰익스피어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햄릿 1막장에 나오는 폴로니우스의 조언을 통해 인생 지침을 줬다. 내 속마음을 섣불리 발설 마라. 설익은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도 말고 친절하되 절대로 천박하면 안 된다. 친구들은 겪어보고 받아들였으면 그들을 네 영혼의 쇄골로 자아매라. 하지만 신출내기 철없는 허세꾼 모두를 환대하느라고 손바닥이 묻어지면 안 된다. 싸움에 끼는 건 조심해라. 근데 끼면 상대방이 널 알아모시도록 행동해라. 내 귀는 모두에게, 네 입은 소수에게만 열고 의견을 다 수용하되 판단은 보류해라. 나를 돌아본다. 나라는 집에 비새는 곳은 없는가? 들보가 적거나 기둥이 썩을 일은 없는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어물대는가? 함부로 말하고 절도 없이 행동하진 않는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걸 잘 지키는가? 베니스 비엔날레 20년 이끈 뒤 프리츠커 건축상 총괄을 맡은 루카다지오의 인생 키워드는 한번 해볼까라네. 내 인생 키워드랑 비슷하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가 내 인생 키워드다. 국뽕으로 쇼트 제작하려고 신문 스크랩 해놨던 기사들이다. 이번에도 책 내용뿐 아니라 스크랩한 것들도 5번 정도 읽었다.